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런 변혁기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정말 절실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심정으로 유튜브 제 채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런 단편 붙여봤어요. 유튜브 단편 소설. 이것도 좀 제 나름대로 해본 건데요.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의 상태는 명예퇴직 중에 있거든요. 다음 주 명예퇴직 위한 장기재직 휴가를 쓰고 있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저는 이제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저에게 퇴직 기념을 해준다고 그럽니다. 정말 가고 싶지도 않고 좀 숨어버리고 싶고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좀 정성을 준비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가야 하는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퇴직 기념식장에 저에게 이야기할 시간을 준다면 이런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단어. 뭔 단어일까요? 직장 장례식장, 이런 거죠. 직장 장례식장. 그래서 직장에서 직장인으로 말 맞겠어요. 직장인으로 사망.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제 내면에 새겨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후배들이 있는 직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후배들 직장에는 이미 나는 없는 거죠. 과연 나는 이러한 직장에서 이제 떠나는데, 그래도 나의 직장 생활의 마지막이 직장 장례식장을 차려준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나의 직장 생활은 직장 도중에 사라진 게 아니고, 직장 끝에 장례식을 받으면서 직장에서 사망했구나. 직장 사망. 이렇게 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직장 사망했고 이제 직장 밖에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아주 진지하게 저에게는 이 삶의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사망 중에 있는 그 직장은 제가 아마 31살에 시험 받고 2살에 들어간서 이제 그래서 30년 근무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제 명예퇴직이잖아요. 명예퇴직이니까 한국 나이는 60이고요. 한국 나이 60이고 만 나이는 59살이죠. 막상 이렇게 이제
직장 밖에서 태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였습니다. 저는 하루에 두세 번씩,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낙관적이고, 어떨 때는 매우 비관적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에는 매우 낙관적이고, 어떤 날에는 또 비관적이고, 막 이렇더라고요. 아마, 세상의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저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저는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숨김없이, 저 지금 짧은 며칠 동안, 이 장기적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함으로써, 어떤 단편 소설적 개념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저러한, 힘든 걸 가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직장 생활에서 잘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이제 직장에 사망됐으니까 새롭게 직장과 연관이 없는 완벽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이 있고요. 제가 이제 장기재직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투잡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저는 이제 준비만 한 거죠. 그래서 이 유튜브도, 제가 직장인으로서의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투잡에 대한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 아마 제가 이제 15일자로 이제, 제가 일하는 직업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사망하게 되는데, 그래서 17일부터 이제 제 이야기들이 이제 송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매우 절박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거 해볼 것 같아도 할 게 없더라고요. 내가 준비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교통비, 그 다음에 점심값, 뭐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저 집에 이렇게, 유튜브 방송국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될 때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와이프가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와이프에 대한 반응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와이프는 이제 저 똑같은 직업인데 이제 직장에 출근하게 되면, 지금 이제 출근했기 때문에 하는데, 와이프 눈치도 봐야 되고, 와이프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도, 혹은 와이프가 가끔 내가 음향의 조화라든지 좀 여성의 문제를 다룰 때는 와이프가 또 공격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는 어떻게 살까의 문제, 누구도,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그렇게 많이 정년퇴직, 명예퇴직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한 서너 명 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들도 있고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처럼 이제 공무원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잖아요. 공무원의 사망 단계에 있어서 저 말해버렸군요, 직업을. 저 직업이 이렇게 끝나는 그러한 것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의 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꽤 많은데, 그중 하나죠. 근데 누구도 아직 저처럼 이제 끝에 도달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모두가 개인의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관심도 없고, 오직 혼자서
그 이러한 그 외로움과 또한 그 혼란된 상황들을 극복해 가는 거죠. 그 직장에 이렇게 다니면 들어가면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가만히 앉아 일하고 주어진 작업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제 직업적인 어떤 그 직업에 단물이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의 건방지게 혹은 뭐랄까 절실하지 않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게 방송에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매우 저에게 절박하게 되네요. 그래서 이 상황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이제 직장에서도 퇴직 기념식이니까 준비하러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저는 이제 세상이 힘들다는 것을 또 끝나가는 주변에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책을 발간하고 뭐하고 하는데 모두가 저의 돈을 노리더라고요. 출판도 돈을 노리고 그래서 사기를 된탕은 당했고요. 와이프는 이제 저를 믿질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와이프랑도 잘 지내야 되고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이 이제 좀 와이프 직장과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말부부를 했는데 주말부부를 한 27년 정도 했을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했는데요. 와이프랑도 이제 이렇게 많이 싸웠고 또 와이프랑 살아가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내가 수익이 매달 들어오는 어떤 보수가 없어진다는 생각과 내가 일한 결과치가 보수가 없어서 내가 함부로 카드도 긁을 수 없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문제가 더 심각해 다가왔습니다. 제가 잘한 거를 한다는 것은 중요하긴 한데 잘한 것에서 소득을 창출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금 어떻게 살아갈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완벽한 법적 정리는 이제 법적으로 직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한 2, 3일 남았는데 무엇을 해야 될까의 문제가 이제 왔고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와이프랑 이야기를 맞아야 되는데 조금 이제 와이프도 저를 걱정을 많이 하죠. 더구나 저의 동생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이제 너가 이렇게 직장을 이제 30년 7개월 정도 했거든요. 직장 했으니까 좀 쉬고 여행도 하고 그러라고 그러는데 그게 밖에서는 맞을 것 같은데 안에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태어나서 1살부터 30살까지 부모 밑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평생 결혼하고 먹고 살 직업이 필요하잖아요. 그 직업을 아마 30대에 가져서 그 직업을 60대까지 살고 그럼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개념에서 보면 이제는 3분의 2까지는 사는 것 같은데요. 이제 3분의 3 마무리잖아요. 일인데 인생이 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게 그렇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듯이 이모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모작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참 막연하게 이렇게 이제 이러한 문제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개인적으로
취미 생활이 있었는데, 이제 책을 아마추어식으로 쓰고, 내 돈 들여서 출版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영어도 책도 쓰고, 한국말 책도 썼는데, 이제 영어 책이 또 외국 출판사 내고, 돈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외국 출판사 관계에서 이제 사기를 상당히 당했는데, 그렇게 저렇게 하면서 그 심란해졌어요. 마음도 심란하고, 어떻게 살까. 그런 고민을 했죠. 막 우울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우울해지고, 막 눈물도 나오고, 두렵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는 이제 그런 나를 이제 보면서 측은하게 느껴졌겠죠. 참, 이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완벽하게 변하죠. 완벽하게 끊고 새롭게 출발한 이 틈새가 있는데, 이 틈새도 참 힘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30대 때 직장 잘 때보다는 조금은 좋은 점은, 나에게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처갓집도 있고, 본가도 있고 하는, 저를 관계로 하는 관계적인 어떤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들이 모두가 나의 편이어서 좀 든든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힘든 것은, 내가 이렇게 직장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가 좀 덜 쓰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밥도 살 수 없잖아요. 카드로 함부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카드로 그럴까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와이프도 벌고 뭣도 벌고 해서 이제 생기겠죠. 그러나 이제 나라는 자존감이라는 게,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떤 내 수입에서 신용카드를 긁고 밥도 사고 하는 그러한 리듬에 벗어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장기재직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간 동안 뭔가에 대해서 매우 힘든 거잖아요. 미결이니까.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유튜브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하고, 또 저는 이제 유튜브에 대해서 이제 편집은 그냥 커버 편집만 하고 이제 해서 송출을 하는데, 송출을 하지 않았고요. 예약 송출로 해놨어요. 이제 6월 17일부터 송출을 하게 되게 해놨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제 제가 이제 107개를 녹화를 해서 이제 예약 송출을 해놨는데요. 그것이 과연 나에게 자존감이 세워질까? 그리고 그곳에 조금이나마 나의 경제적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고 싶을 때 좌절하지 않는 것, 사고 싶을 때 사고, 그 정도 될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저는 이제 와이프는 이제 걱정되니까, 제가 집에 처남이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기 한 10평 정도에서 이제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해서 요즘에 제가 가뭄이니까 물도 주고, 그렇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곳은 그곳이더라고요. 와이프가 토요일에 오면 저를 데리고 나가고, 그전에는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이제 유튜브 하고, 제 주변에 하천이 있는데 하천을 걷고, 누구도 나하고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가끔 오지만 친구들도 나는 이제 의도적으로 좀 꺼리고 있습니다. 뭔가 혼자 뭘 어떻게 해야지 붕붕 뜨고 살 수만 없더라고요. 뭔가 그냥 다른 사람은, 제 친구들은 이미 항상 이모작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 아직도 이제 일모작에 그냥 기분 좋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참, 그러나 어쨌든 제가 지금 당면한 이 문제가, 새로 태어났잖아요. 직장에서는 죽었지만 이제 직장 밖에 새로 태어나고 있으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새로 탄생에 대한 기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논리적으로는 이제 한데, 이제 가끔씩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유튜브를 방송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촬영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막 시간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과, 과연 나는 뭐지? 나는 어떻게 뭐 하고 있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엄습해 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 나에게 있어서는 유튜브가 나의 직업이니까요.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그 유튜버를 보면서 이제, 과연 그 유튜브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어떤 사람은 어떻고, 저런 사람은 어떻고, 이렇거든요.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하는데, 어떤 컨텐츠로 할까? 그런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제 방송 촬영하면서, 깊이 사유하는, 좀 재밌는 말이 사유지겠네. 생각? 아니면 엉뚱함? 이러면서 저의 내면에서 툭툭 떠오르는 걸 잡아서, 그 단어를 잡아서 이제 좀 유튜브 촬영을 많이 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만 하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참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할 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어찌됐든 초등학생이 알 수 있는 게 뭘까 해서 태극기를 보면 이제 태극기가 이제 음향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태극도 밑에는 이제 태극이잖아요. 모국, 원국? 무국? 태극? 이렇죠. 그 태극은 이제 같은 극이거든요. 근데 그게 무국인 똑같은 무국인데, 음양의 간치에서 무국이죠.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무라는 것은 이제, 태동전이잖아요. 태동전인데, 태극은 태동후거든요. 태동후, 그러니까 태극이요. 그 태극은 어떻게 태동하냐면, 무라는 것을 태동 전에는 무라는 건데, 무에서 태극 후에서 유로 바뀌잖아요. 유가 음양인데, 그래서 태극도 음과 양이 있죠. 차가움과 따스러움. 빨간색은 양이고, 차가운 청색은 차가운 음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감리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역에 나온 거 근간으로 해서 이제 설명해서 좀 이거를 초등학생들이 봐서 도대체 태극기라는 게 무슨 힘이 있는가. 태극기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에 대해서 목표로 해서 또 강의도 해보고. 또 오늘 지금 유튜브 단편 소설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또 저 나름대로 이렇게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명예퇴직인데, 이제 어쨌든 명예퇴직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 다음에 퇴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퇴직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직장을 통해서 정말 안정되고, 그리고 그곳에 소득이 발생해서 가족들에게 이렇게 가족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런 것에서 이제 어느 순간에 법적 상황에 도달해서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이 얼마나 힘들까. 막상 이제 좀 그런 과정을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유튜브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그런 게 잘 나오지가 않네요. 저는 이제 장기재직 시작할 때 도망 나왔어요. 그냥 내 뒷모습을 누구에 보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것은 그러지 않을까요? 동물들이 이렇게 기르는 동물들도, 혹은 야생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도망가잖아요. 어디 사라지잖아요. 누구의 자기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더라고요. 누구의 마지막 저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명예퇴직, 장기적으로 때는 도망가서 그걸 직장 동료들 아무런 이야기하지 않고 나하고 같이 팀에 있는 직원에게 이제 저의 장기적 휴가 관련하고 이렇게 하고 도망 나왔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이제 저는 사실을
명예퇴직도 했고 또 안 갈 생각도 했거든요. 이제 안 가려고 했는데 제 직장에서 저에게 좀 잘해주려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안 가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서 이제 저는 저의 장례식장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직장 장례식장 가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아주 듣기 싫은 이런 단어를 쓸까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나이가 늙어가면 아프게 되면 절대로 나을 수가 없죠. 어디로 가야 될 곳은 어디냐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고 이제 우리말로 저 세상을 가야죠. 근데 좀 그렇게 가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의로운 영혼의 세상으로 간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로운 영혼으로 살아서 의로운 영혼 세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우리가 직장 생활도 엄청 힘들잖아요. 매우 힘듭니다. 제가 이제 장기재직도 하면서 와이프에게 주어진 밥을 먹고, 내가 전번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말부를 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에 몸도 많이 상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와이프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조금 몸이 이제 좀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이제 살아야 된다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함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다시 또 내가 주도하고 내가 소득을 벌어서 월급이 들어오고 그 월급에 대한 카드를 긁을 수 있고, 또 내가 밥을 사줄 사람 사주고, 혹은 내가 도움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자주적인 거죠. 자주적인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곧 장례장에서 장례를 하게 하는 사람, 죽은 직장이 될 그런 상황이지만, 직장일 때 제가 이제 청사관리팀장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청소하신 분들이 이제 노인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다 화려했더라고요. 좋은 기업 다녔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 이렇게 이제 일자리 센터 이런 데 한번 다 검색해봤죠. 아직은 투잡이니까 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도대체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 나이는 60이 됐는데, 사회적인 그곳에서는, 열애적인 나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청소라든지 하겠죠. 근데, 고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고민은 조금 첫 번째 직장에 차는 고민은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랑 좀 떠나 있잖아요. 그죠? 조금은, 좋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쩌면 청소도, 혹은 뭐도, 괜찮다. 그냥 내가 어떤 공간을 청소할 때 정말 프로정신으로 청소의 기쁨도 맞이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정말 공부하기 싫거든요.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다 보면 공부 시험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쪽에서 서기관이 되려면 했는데, 명예퇴직 하니까 서기관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찌됐든 또 한 번은 이제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를 할까? 뭐를 해볼까?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많이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필요하지만 또 그거에 대해서 인지 못하지만, 내가 나이가 60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했더니, 그 무슨, 뭐죠, 그, 노인 케어라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조금, 걸어 다니면서 이제 서점에 가서 이제, 그게 뭐죠? 그것이 뭐였냐면, 요양보호사, 예, 그걸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이제, 요양보호사 하려면 이제 그 평생대학에 가서 좀, 시간, 법적 요건을 맞추고 해서 이제 시험 봐서, 요양보호사가 돼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내면의 그 청정함, 혹은 조용함, 혹은 깨끗함, 이런 어떤 나로, 이제, 어떤, 이제, 요양보호사라는 그런 어떤 퍼미션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잘해주고 싶은,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헤매다가,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살까 문제 하다가, 이제, 조금은, 저의 방향이 좀 잡힌 것 같습니다. 사람 성격이 맞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 중에는 대부분 어떤 분에게는 인센트 받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그 유튜브 단편 소설이라는 제 그 코너에서 명예퇴직 나의 내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면의 이야기를 꺼내보고자 합니다. 저희 내면은 참 조용해지고, 사일런스 클리어라는 조용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면에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나가 있고, 내가 있구나. 또 다른 나는 나를 파괴하고, 나를 복수의 그 숙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나가 있고, 또 다른 나는 나를 성장시키고, 어렵게 살고, 사일런스 클리어를 원하고 있고, 사일런스 클린 속에서 나온 툭툭 떠오르는 그 창조적 지식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나도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심하고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항상 나를 파괴하고 나를 리그레스 퇴행시키는 그런 사악한 영혼은 항상 나에게 있고,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내가 의로운 영혼으로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를 유지 못하면 뭐죠? 그 사악한 영혼은 라우드 앤 더티, 시끄럽고 더러운 그런 것을 제 내면을 꽉 차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내면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고 나의 내면에 대해서 이렇게 깨끗이 하고 조용하고 깨끗하게 청정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내면은 바로 사악한 영혼이 꽉 차게 되죠. 저는 직장생활 마지막쯤에 저의 사악한 영혼이 꽉 차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그 후유증에 있는데요.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싶었는데 용서 못했을 때 오는, 그래서 그 내면의 사악한 영혼은 나를 갖고 놀았습니다. 그래,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내면의 사악한 영혼 지시대로 해버렸어요. 그렇게 용서를 해주고 싶었는데, 그다음에 내 내면 속에 있는 의로운 영혼은 사일런스 클린 클리어죠. You share time with us and help and do your love other. 의로운 영혼으로서 나의 시간 다른 사람, 이웃과 함께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웃 참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살아가기 쉽지 않는 게 내면 속에도 저지선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프론트라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악한 영혼과 의로운 영혼이 프론트 라인에 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영혼이 그 공간 확보, 저 사악한 영혼 끄집어내면 그 공간에 사이런스 클리니까 매우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 유지되고, 혹시 내가 잘못해서 의롭지 못하고 막 어떤 사람 막 사악하게 살면 사악한 영혼이 쭉 저의 의로운 영혼의 공간을 침식해 와서 결국은 내가 현재 의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에너지가 남았다 하게 되면, 그래도 내 안에 의로운 영혼이 있으니 의로운 영혼은 세상에서 나에게 연결돼서 나를 관리를 하지만, 만약에 내 속에 의로운 영혼이 완전히 장악돼 버려 없어져 버리면, 내 내면의 공간이 완벽하게 사악한 영혼을 차지해 버리면 이곳에는 완벽하게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가 연결선이 끊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저는 제 내면의 세계가 의로울까요, 사악할까요? 저는 너무 무섭습니다. 사악한 영혼이 내 내면을 가득 찰 때 나의 모습이 너무 무섭거든요. 저는 어찌됐든 제 내면의 모습 속에서 이 프론트 라인을 지금 다시 의로운 영혼의 힘을 세서 사악한 영혼 영역을 의로운 영혼이 계속해서 사악한이 몰아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저는 제 아내라고 살고 있는데 제가 없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있으면 나는 나와 함께 산 사람에게 나가 있으니까 내가 살 공간을 찾으려고 좀 더 좋은 조건을 찾으려고 하면서 나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지겠죠. 내가 있으므로.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동양 철학에는 그게 있죠. 매우 많은 것이 된 게 동양 철학 중에 불교 철학에서 금강경에서 보면 무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자로 무아라고 하는 게 관념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내가 없어요. 내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그냥 나하고 있는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막 나를 해도 되는 거죠. 내가 없으니까. 내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없애기 위해서 자존감도 없애고, 내 아내가 가끔 화를 낸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자가 감히 밖에 있는 어떤 남자로 화를 내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내 아내에게서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니까 화를 낸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화를 내도 그 후로는 내 내면 속에 있는 사악한 영이 이렇게 준동하지 않았습니다. 발생하지 확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가 가끔씩 이렇게 막 짜증내요. 그럼 이 세상에 여자가 어떤 사람을 짜증내겠습니까? 부모는 불쌍해서 짜증 못 내고, 자식은 안쓰러워 짜증 못 내고, 직장에서 힘이 없어 짜증 못 내는데 웬만한 게 남편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내가 없으니까, 와이프 짜증 내는 것은 내가 없으니까 이 짜증이라는 일 느낄 수 있는 게 아마 사악한 영혼이고, 또한 뭘까요? 욕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에서 마인드라고 욕심 표현했고요. 그리디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인드로 표현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에게 도움 받아볼까요? 재밌어요. 저는 이제 책을 썼거든요. 우리 내면에 대해서 사이런스 클린 클리어, 사일렌스 클린 클리어 플러스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이것은 뭐죠? 이것은 righteous soul.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사악한 영혼 이야기했죠. 이거는 wicked soul이죠. wicked soul. 이건 뭐냐면 loudly and dirty
플러스.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올드 노리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올드 노리는 그 사악한 용어에서는 찌꺼기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찌꺼기. 그 타다가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부터 무시를 당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했거나 억울했거나 그 다음에 공정하지 않은 걸 느꼈을 때 이런 게 다 찌꺼기로 남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찌꺼기는 억울하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뭔가에 대해서 이제 이 내면이 시끄럽고 더럽죠. 그래서 찌꺼기로 가득 차니까 더러워요. 찌꺼기는 시궁창이죠, 시궁창이죠. 아니면 쓰레기 처리장. 이렇게 막 쓰레기 처리장은 막 더럽고 시끄럽고 그러죠. 나우들이 뭐 마찬가지. 여기서는 그렇죠. 리벤지 and break. 이 사악한 용어는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복수하라고 그래요. 이 사악한 용어는 그렇더라고요. 내가 돈을 빌려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근데 이 사악한 용어는 이렇게 돼요. 리마인드 시켜요. 어떻게 하냐면 그 돈을 계산해줘요. 당신이 돈을 얼마 줬는데 얼마 이자가 붙었고 이거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받으라고 그래요. 돌려받으라고 그래요. 그만큼 철저하게 그 사악한 영혼은 복수하고 어떤 파괴할 때 그 위키소울이 아주 디테일하게 면밀하게 알려줘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혹시나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이렇게 깊이 내면을 관찰하지 못하면 이걸 가득 차 있어요. 아까 말했죠. 쓰레기장에서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궁창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이 라우드는 조용해져야 되고 깨끗하고 청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올드 노리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창조적 지식. 깨달음이죠, 깨달음. 이 세상을 살면서 깨달음은 마치 그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게 우리는 많은 사람 같이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 혼자 우주에 사는 겁니다. 나 혼자 우주에 살 때 내가 이 우주에게 나와 이건 다 우주잖아요. 우주. 만약에 우주에 내가 없으면 우주는 순수한 우주죠. 그런데 내가 있으니까 우주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없어야 돼요. 무아가 우주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서 그 내 중에서도 나우들의 더티가 있으면 요거는 우주가 원하지 않는 우주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이게 무한은 우주가 원하는 게 어디 있어요? Silence and clear. 여기에 우주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원하면 다시 말하면 righteous soul이죠. 만약에 내가 righteous soul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없어요. 무하니까. 그래서 여기는 우주만 있는 거죠. 우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주는 무아인
모아인 라이처스 소울에게, 라이처스 소울 미, 어차피 많이 있잖아요. 미에게 뭘 줄까요? 라이처스 소울 리빙 에너지죠. 라이처스 소울 리빙 에너지. 왜냐하면 내가 우주에게 도움을 줬잖아요. 내가 우주에게 도움을 줬어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내가 깨달아서 사이런스 크랭크로 살면 나는 우주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깨달지 못하고 위키 소울로 라우리 터치로 살면 나는 우주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는 참을 때까지 참아요. 그렇지만 우주가 한계성을 느낄 때는 우주의 공간에서 우주로서의 그걸 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걸 끄집어 입에 들어서 우주 바깥으로 보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 단편 소설이니까 유튜브란 키워드가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나 우리가 내면 속에 복잡하게 사신 분 단순하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제 방송국 이름이 저는 이거 소설이기도 하고 조금 그러니까 제 방송국 이름이 라이처스 소울 TV입니다. 저는 이 방송국을 통해서 우주에 부담 주지 않게 이 세상에 어떻게 사는가 그런 사는데 도움을 주는 지식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잘 못 알았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잘 못 살았어 나 미안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너 미안해 괜찮아 하고 한 토로런스가 있어서 용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미안해 함으로써 용서를 받음으로써 이제 두 사이의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완전 연소는 찌꺼기는 남지 않잖아요. 찌꺼기는 남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용서가 찌꺼기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제가 정말 내면의 세계가 힘들 때 혼자 용서한다고 술을 떠들어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지라는 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무지라는 것은 내가 무지예요. 그럼 내가 무지면 뭐죠? 내가 무지이기 때문에 무지한 행동을 할 거잖아요. 내가 무지에 따른 무지한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나는 용서를 빌어야 되거든요. 과연 이렇게 살까? 아니면 내가 깨달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의 삶으로서 아까 우주에서 부담을 주지 않았듯이 우주라는 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안 주고 살까? 이 차이죠. 이 세상 깨달을 살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없는 거잖아요.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무아. 깨달음은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없으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섭섭함도 없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나라에 없이 힘들어하지는 않겠죠. 우리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공간에는 내가 이렇게 뭐하러 살아라. 그리고 뭐하러 사는 게 좋아야 이렇게 내 주변에 스승이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꼬마였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가게 되면 어떤 애는 나를 핍박하게 하고 있고 어떤 애는 나를 좀 약자인 나를 이렇게 막아준 친구도 있거든요. 마찬가지 이 세상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가지기 위해서 무한하게 공격 경쟁을 하지만 적어도 어떤 사람은 그 약자를 위해서 다가가고 약자를 위해서 뭔가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 공격자이고 완벽하게 어떤 삶에 있어서 전사들이죠. 지금은 어떤 사람도 어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구하려는 사람이 또 없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저는 두려워요. 저는 두렵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제 그 직장에서 벗어나는데,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빨리 그 이모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어요. 근데 이모작 뭘 할까에 대해서 고민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 강의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는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서점에 가서 어떻게 살까 문제에 대해서 시발점인 그 자격증도 좀 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방법이 이러한 그 직장을 벗어나 방법들이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들리는 소리는 어떠한 직장에서 벗어난 사람은 난 직장 다니는 동안 너무 고생했어, 난 놀아야 되겠어 하고 그 노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산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먹고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사실은 저도 산에 가서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돈도 없지만 제가 주말부부로 이렇게 오래 살아서 아내랑 같이 같은 공간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아내는 자존심이 있거든요.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내 나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하는 우리 아내를 위해서 그래도 지금 한 30년 동안 떨어 살았는데 이제는 같이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살까요? 이 세상에 좋은 부부가 있겠습니까? 좋은 아내가 있고 좋은 남편이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다 좋은데 그 좋은 걸 모르거나 다 나쁜데 나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좋은 걸 기대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이렇게 깨달으면 그걸 알게 됩니다. 내가 뭐하러 살게 되면 그걸 알게 돼요. 아, 우리 아내가 나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구나. 저는 어떻게 아내랑 잘 살까? 근데 제 아내는 또 마찬가지로 저를 사랑하고 잘 살고자 하는데 항상 사이클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래요. 두려워요. 어쨌든 내가 너무 와이프랑 사이가 좋으면 반드시 또 더 나빠지고 또 왔다가 또 싸우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사이가 나빴을 때 혹시나 이렇게 싸우다 헤어지면 어떨까 하는 무서움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처음에 만난 아내와 끝까지 이 세상에 살아서 아내 무릎 속에서 저는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말이 시간이 된다고 해서 아내에게 카톡으로 나는 당신의 무릎 속에 죽을 것이야 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하고 어떻게든 잘해보기 위해서 합니다. 아내도 많이 변화됐고 저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그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도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랑도 공부를 해야 되고 사랑도 내가 깨달아야 사랑해 줄 수 있더라고요. 내가 몰라, 나는 모르니까 몰라 이렇게 하면 사랑 한 번도 못하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이렇게 이렇게 둘이 있으면 저는 아내를 발 마사지를 해줍니다. 이게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 마사지 하면서 싸움이 많이 줄어들었고 발 마사지 통해서 와이프도 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고 그래서 소강 상태로 해서 나로서 와이프와 관계에서 이렇게 내가 이 발 마사지 좀 와이프 좋아하니까 와이프도 나에게 음식도 정성스럽게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점점점 와이프에 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더 가까이서 그래요. 저는 이제 와이프는 직장인이니까 저하고 6살 차이거든요. 직장이니까 직장 갔다 오면 나는 가서 여보 고생했어. 당신 돈벌이 잘해왔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근할 때는 잘 갔다 오게. 돈 많이 벌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참 힘듭니다.
저는 다 놓쳐도 저의 아내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진심으로 어떤 목적도 아니고 저 내면에서 나오는 사이런스 클링클에 나오는 그 심정으로 저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사랑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해요. 알아요. 근데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내면 속에는 사악한 영혼과 위키소울과 라이처소울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쓰겠습니다. 의로운 영혼과 사악한 영혼이 있어요. 사악한 영혼. 이 의로운 영혼은 어디에 사냐면 소리 큰 곳에 살고, 사악한 영혼은 소리 큰 곳에 살고, 의로운 영혼은 조용한 곳에 삽니다. 조용한 곳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속에서는 의로운 영혼, 사악한 같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매우 조용하면 뭐죠? 나온 더티. 이 더티는 뭐예요? 찌꺼기잖아요. 찌꺼기 물에 가라앉잖아요. 매우 조용하면 찌꺼기는 나중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용하고 쌓인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이런스 클리어로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하네, 여보 사랑해 라고 아주 조용히 사이런스 클리어 깨끗하고 청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고마워, 감사하네, 여보 사랑하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어떤 옥타브도 어떠한 에너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에너지가 들어가면 바로 사악한 영을 깹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요. 그 사랑한다고 한 순간에도 이 사악한 영이 들어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또 뭔가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좀 말하기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악한 영혼이 이미 깬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 쪽에는 이 사이런스 클링클레이 속에서 뭐라 할까요?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고 싶고, 나를 위해서 아침 일찍 밥 해주고 있고, 내 옷 때려주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해주고 싶죠? 해야 됩니다. 여보 사랑해, 고맙습니다, 여보 감사해, 맛있게 먹겠어 라고 해야 되는데 못해요. 왜? 이해가 있거든요. 사악한 영혼. 이 사악한 영혼은 그렇습니다. 사악해요. 영악하다 그러면 매우 똑똑해요. 나도 돈 벌고 나도 일해, 똑같이 일하는데 뭘 내가 그래, 이렇게 하면서 벌써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는 사악함과 의로운 영혼이 함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지금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히 아끼기 위해서는 조용조용하게 사랑한다고 해야만이, 그 와이프 역시도 밑에는 사악한 영혼이, 위에는 의로운 영혼이 있으니까 나도 가라앉혀 있고 와이프 가라앉혀 있을 때 뭐죠? 사악한 영혼이 속삭일 수가 있어요. 사악한 영혼이 속삭이. 그러나 와이프가 붕붕 떨어가지고 막 큰 소리 쳐가지고 막 터뷸레이션, 그 어떤 이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했을 경우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상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사이런스 클리어 상태를 유지시켜주고, 나 또한 사이런스 클리어 유지가 돼서 그때 비로소 내면에서 나오는 그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그 뭐죠? 아까 이게 사이런스 클리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영혼이, 두 의로운 영혼이 서로 속삭이는 거죠. 두 의로운 영혼이 속삭여. 이 속삭이는 게 뭐예요? 사이런스 클리어. 우리 다른 것도 있어요. 우리말 좋은 게 있어요. 웃음꽃, 또 이야기꽃. 이곳에서는 사악한 영혼이 없습니다. 사악한 영혼이 없어요. 아주 조용하고 사랑하는 가운데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네 여보 고마워 라고 이렇게 조용스럽게 했을 때
아내의 내면 속의 선전, 아내 역시 똑같이 사일런스 클리어의 말치업 소리 있고, 아내 역시 똑같이 라우드 더티 위키 소리 있는데, 아내는 아내의 사일런스 클리어 후 상태에서 있는 의로운 영혼이 느낍니다. 이 의로운 영혼 둘이, 의로운 영혼 둘이서 이야기꽃이 생기고, 둘이서 웃음꽃이 생깁니다. 둘 다 어려울 때, 다시 말하면 둘 다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할 때 둘이서 이야기는 이야기꽃이 되고, 둘이서 웃음은 웃음꽃이 됩니다. 웃음꽃이 됩니다. 그러면 이야기꽃과 웃음꽃 누가 볼까요? 바로 여기 우주가 봅니다. 우주가 기쁜 상태로 이야기꽃과 웃음꽃을 봅니다. 우주도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는 사악한 영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요. 우리와 비로소 두 부부가 사일런스 클링클의 상태에서 속삭이는 듯이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속삭임 사랑 하면 우주는 기뻐합니다. 우주가 기뻐하면 뭘 줄까요? 여기 뭘 줘? 우주는 항상 기쁨과 동시에 우주 에너지가 끼칩니다.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를 줍니다. 이거 의로운 영혼의 에너지는 뭐냐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저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단편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도전입니다. 산다는 것은 지식을 얻어야 돼요. 산다는 것은 더 깨끗해지고 더 청정해지고 더 의로워져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의롭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영혼은 성장의 길이에요. 의로운 영혼은 성장, righteous soul은 growth, 성장하고 wicked soul은 regress, 퇴보합니다. 개개인의 삶이 의로운 영혼이면 개개인이 성장하고 그 커뮤니티가 성장하는 거죠. 그렇지만 개개인의 삶이 사악한 영혼이면 그 커뮤니티는 퇴보합니다. 이 세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은요, 바로 개개인의 의로운 영혼 때 발전할 수 있고, 이 세상에 퇴보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 개개인이 사악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저의 이야기거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고, 더 이야기하면 뱀의 다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서 오늘 아침에 주제를 이렇게 잡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의로운 영혼으로 조용하고 속삭이듯이 웃음꽃과 이야기꽃을 피워서 사랑하는 내 짝, 우리의 짝,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이 세상을 의롭게 살아서 이 세상 끝나서 함께 의로운 완성이 되어서 의로운 영혼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단편 소설을 최근 읽지만 유튜브에 듣습니다. 저의 단편 소설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